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춤을 보면서 저는 손끝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동양의 춤과 그다음에 서양의 춤의 차이를 이렇게 봤을 때 좀 손에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보게 됩니다. 네, 우리 학교에 많이 배웠던 염맥, 선행, 이학 이런 것들이
선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슬슬 이렇게 좀 화면이 비춰지고 있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우리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미영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동양사상의 동양사상이 우리 춤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설지 않으시죠? 예. 제가 지난주 빼놓고는 제가 매주 목요일에 왔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그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아쉽게 돌아가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맨날 저기 뒤에서 있다가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날씨가 이렇게 궂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운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런데도 어떻게 됐죠? 꽃은? 꽃을 폈죠. 어떤 꽃들과 만나셨어요? 개나리, 진달래, 목련. 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목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목련은 꽃 이름이 목련이라는 거 말고도 북향화, 부필화, 군자화 이 세 가지 이름을 더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꽃봉오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붓 모양으로 생겼어요. 피기 전에는. 그래서 부필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아이는 항상 북쪽을 향해서 핍니다.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 아이가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임금은 항상 북쪽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향한다 그래서 군자화라고 이름합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기 전에 저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저예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춤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춤 같지가 않죠. 근데 한국춤 추는 사람들도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기 태평무인데 그렇게 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자하고 듀엣으로 저렇게 현대무용처럼 추기도 하고 창작춤을 저렇게 만들어 추기도 하고 또 저 그 옆에 있는 것은 꽃순이 역할을 했던 건데요. 그런 창작작품 그런 극화해서 만든 것도 있고 좀 기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런 작품들도 한국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렇게 생긴 것만 한국춤이 아니라는 거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죠? 그림에? 네, 뭐 고릴라인지 원숭이인지 하여튼 그 아이와 팬다와 바나나가 있죠? 한번 두 개를 묶어보세요. 아, 원숭이랑 바나나.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왜 묶으신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아,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팬다하고 원숭이. 아, 팬다하고 왜요? 원숭이하고 왜 묶으신 거예요? 아, 털이 북실북실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팬다하고 원숭이하고 묶으신 분. 제가 이제 숫자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팬다하고 대나무, 그러게 대나무가 있었으면 팬다하고 대나무였을 텐데, 그죠? 이건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실험 결과예요.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대부분 묶고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팬다를 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관계로 묶어요. 관계. 어떤 관계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관계. 그쵸?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종으로 묶습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과일끼리, 뭐 동물끼리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게 제가 오늘 강연 드릴 주제가 뭐였죠? 동양사상의 2580이죠? 2580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바탕에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로 묶지 않았다면 아마 2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이진법이 발달을 한 거고 우리는 2도 있고 3도 있고 사실 2580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진해서 3이 있죠. 4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시사 매거진 2580을 벤치마킹해서 2580으로 귀에 들어오게끔 만든 것 뿐이지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580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묶는다? 관계. 관계.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늘 동양 사상 하면은 많이 듣는 거죠. 음양, 또 뭐죠? 태극, 또 오행, 팔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태극을 얘기를 하면 태극은 그냥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음과 양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떻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손에 만져지나요? 안 만져지죠. 그러나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동양사상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아,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해? 말도 안 돼. 니넨 철학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그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딱 생겼을 때 머리 있나요? 얼굴 있나요? 없어요. 배 있나요? 팔다리 있나요? 없죠? 네. 근데 없나요? 있죠. 네. 그게 바로 태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양은 뭐 해, 달을 음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해가 비칠 때 해가 쪼이는 쪽은 양달, 그늘진 쪽은 음달. 이게 양과 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음양은 어렵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음양은 대대성이라는 거예요. 늘 해가 양이고 늘 달이 음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늘하고 땅으로 치면 하늘에 있는 애들은 다 양, 땅에 있는 애들은 다 달라졌죠? 예. 달도 양 돼버렸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산하고 바다라고 따지면은 산, 바다 서로 대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만 따지면 어떻게 되죠? 숲이 있고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음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대성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없고 내가 생기니 네가 생기고 네가 생기니 내가 생긴다. 내가 없으니 네가 없고 네가 없으니 내가 없다. 말장난 같지만 그게 바로 대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고정적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인데요. 오행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저 위에 있는 목화, 토금수 5가지 물질이었어요. 나무, 그다음에 뭐죠? 화가? 불. 그 다음에 토, 흑토. 그 다음에 쇠, 금, 물수. 이렇게 딱 5가지만 있었어요. 그 이상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전한 시기에 동중서라는 분에 의해서 이 유학이 유학화되면서 모든 게 다 넣은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관계. 다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저 5가지 물질에다가 방위, 오방도 넣고 또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도 넣고 또 색깔도 넣고 음도 넣고 다 관계 맺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알려드린 거는 몇 개 되지 않죠? 네. 수십 개가 됩니다. 다 찾아보면 다 관계 맺어요. 5가지에다가 또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8개, 8개에다가도 또 다 관계 맺어요. 우리는 We are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태극은 좀 익숙하시죠? 태극기가 있으니까 우리 건공감리 그 괴가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요 왼쪽에 있는 이 모양, 불 들어오는 이 모양, 처음에 태극기는 저 모양이었었어요. 모르셨어요? 처음에는 저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팔개는 2가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팔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요 밑에 보면 복귀팔개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복희라는 사람이 만든 팔개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는 문왕팔개라는 게 있습니다.